자, 2D 컴퓨터 디자인 그 첫 번째 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업디자인과 임준빈 교수입니다. 저희 그 2D 컴퓨터 디자인은요, 아도브 포토샵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 파트 1입니다. 파트 1에서는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포토샵의 역사 잠깐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CMYK가 뭔지, RGB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졸루션, PPI, DPI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도브 포토샵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말하는 뽀샵하는 게 포토샵이라는 것은 아시죠? 근데 그 포토샵이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아도브 포토샵이 뽀샵의 어원이고요. 사실 이거는 1988년 우리나라가 올림픽 처음 열던 해에 존 놀과 토마스 놀이라는 형제가 이미지 파일들을 다양한 컨버팅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이미지 프로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도브 포토샵으로 이제 발전이 됐는데요. 사실 이거는 처음부터 윈도우용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매킨토시에서 벌써 처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배경이 이제 윈도우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들이 CS까지만 되어 있는 CS2까지 됐는데 지금 오늘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포토샵은요 CC입니다. 클라우드 오브 크리에이티브인가? 크리에이티브 오브 클라우드인가? 저도 그것도 헷갈리는데 CC 쓴 지가 얼마 안 되기도 하고요 저는요.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포토샵 우리는 최신 버전을 쓰지만요 현장에선 최신을 못 씁니다. 최신을 쓰지도 않거니와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막 화려하게 해도 저장하실 때는 JPEG이라는 파일로 변환하거나 아니면은 그 레벨을 아주 낮춰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저장하는 것이 아마 출력서 갔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냐 보죠. 이게 원래는요, 이게 시작 메뉴하고 그냥 환경 정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작업 영역이 드러나지 않으면, 솔직히 보여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 메뉴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자세한 거는 뒤에서 또 얘기를 하지만요,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뭐하고 이 부분은 뭐 하는지,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새로 만들기 있죠? 어디 있냐고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가 동그라미까지 했는데 이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 창을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파란색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기존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제가 작업을 하면서 이제 설정한 거죠. 어떻게 세부 설정, 세부 정보 이런 작업을 통해서 만들었던 거를 얘가 기억해 주는 겁니다. 최근에 너 이런 항목 썼는데 또 쓸 거냐? 라고 이제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또는 이렇게 써볼 수도 있네요. 이쪽에서 처음부터 아예 색다르게 내가 나만의 아트웍 작업할 수 있는 대지를 만들겠다. 대지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제목 만들어야겠죠. 내가 무슨 파일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이름을 미리 설정해 줄 수도 있고, 그냥 작업하시고 나중에 저장하실 때 이름을 저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 폭하고 높이가 있네요. 그거는 지금 단위가 보니까 우측에 센티미터로 돼 있네요. 센티미터로 돼 있는 거를 밀리미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밀리미터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센티미터를 쓰려고 하시는 건 이해는 가다, 저희 사회 현장에서는요 모든 걸 밀리미터로 얘기를 합니다. 밀리미터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밀리미터로 얘기하는 습관을 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제 현장 가가지고 18로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18mm로 해줍니다. 여러분 18cm로 했을 텐데 16으로 해주세요 하면은 16cm가 아니라 그들은 16mm로 작업을 해요. 10분의 1로 줄여서 작업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점 주의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센티미터로 되어 있는 거 밀리미터로 바꾸시고, 210에 297 A4 사이즈죠. A4 사이즈 정도는 항상 숫자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짧은 거 있죠. 210에 297이에서 2배 사이즈는 297에 420이고요. 420에 A3가 297에 420이고 A2가 420에 594입니다.
이렇게 짧은 쪽을 곱하기 2 하면은 점점점 2배 사이즈로 커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297에 210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97에 210 아니면 210에 297 상관없습니다. 세로는 210에 297 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해상도입니다. 내가 이거를 무엇으로 작업할 거냐, RGB로, 그러니까 출력용으로 쓸 건지 아니면은 모니터상에서 볼 건지 이거를 확실히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모니터상 보는 건 대부분이 99%는 출력을 해서 보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모니터에서 보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가령 뭐 데스크탑용 게임을 한다 정도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홈페이지 만들 때, 예, 이 정도는 해상도 70이 안 써, 300dpi 안 씁니다. 72dpi로 모든 걸 작업을 합니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화면의 해상도인지 또는 출력용 해상도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보니까 밑에 색상 모드가 있네요. 색상 모드, RGB 색상을 쓸 거니 CMYK를 쓸 거니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는요, 잠시만요. 요거는 색상이 이제 내가 용도에 따라서 색상을 지정해 주는 거고요. 8비트는 뭐냐면 색깔표입니다.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1비트가 두 가지 색상입니다. 1비트가 두 가지 색인데, 그러면은 8비트면 256 컬러가 됩니다. 8비트는 256 컬러, 그 다음에 24비트는 1700만 컬러가 나옵니다. 즉, 이거 뭐냐, 컬러의 레인지, 얼마나 다양한 색을 보여줄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8비트 정도면은 그냥 쓰는데 큰 지장 없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 모니터도 충분히 256 컬러로도 표현이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색깔들이 다. 예, 특별히 뭐 다양한 색 해봐요. 지금 눈에는 파란색하고 빨간색, 분홍색 정도인데, 이 정도면 256 컬러로 충분히 표현이 되는 컬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24비트로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뭐가 커진다? 데이터가 엄청 커진다. 이거는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저장이 안 되는, 다 했는데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경 내용은 뭐냐? 자, 이게 작업하시다만 트랜스파런시, 투명도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럼 투명도를 줬을 때 이것이 뒤에 배경색이 무슨 색으로 해줄 거니? 흰색이니? 아니면 검은색이니? 초록색이니? 이걸 제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예 없다고 하면 체크 무늬가 뜹니다. 그래서 그걸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바로 뒤에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고 나간 게 지금 아까 요거였죠? 색상 모드 RGB 색상. 자, 보면 비트맵 있고요. 비트맵 있고, 회색 음영 있고, 색상 있고, CMYK 색상 있고, 랩 색상이 있는데, 비트맵하고 랩은 거의 요즘 안 씁니다. 아니요. 우리가 쓰기에는 조금, 당장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회색 음영하고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겠죠. RGB하고 CMYK인데, 이게 무슨 차이냐? 회색은 말 그대로 회색으로 모노톤으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RGB는요, 빛의, 즉 텔레비전이나 모니터 아니면 휴대폰에서 볼 때 RGB 색상으로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CMYK는 뭐다? 인쇄용, 프린트할 때 쓰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비트, 이쪽은 8비트만 있는 게 24비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비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안에 들어가 보시면 금방 확인되니까요. 따로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 만들었더니 이 창이 뜨네요. 이렇게 뜨니까 그제서야 위에 이렇게 쭉 좌우가 뭔가 생기죠. 자, 이거에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 작년에만 해도요, 메인 메뉴바라고도 가르쳤는데요. 어느 책에서는 메인 메뉴바, 어디에서는 메뉴바라고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모른다 해서 프로그램 못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메뉴바라면 저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풀다운 메뉴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풀다운 메뉴바, 왜 풀다운이냐? 클릭하면 뚝 떨어진다 해서 풀다운 메뉴바입니다. 풀다운. 그래서 풀다운 메뉴바라고도 하는데, 이 안에 또 다양한 명령어들이 존재를 합니다. 옵션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옵션 바라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건데요. 이 옵션 바는 툴바 안에 도구들, 툴바가 뭐냐? 툴바, 이제 다음이 나오는 게 요건데요. 요 툴바를 안에 있는 명령어들, 요 명령어들 하나하나 다 명령어인데, 이 명령어들을 갖다가
선택할 때 명령어에 필요한 각종 옵션, 여기에 각각 들어가는 옵션들이 있는데 그 옵션을 지정해 주는 거다, 도와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툴바는 무엇이냐? 툴바는 진짜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론 수업을 하면서 이거는 제일 많이 가르쳐 드리고요. 나머지는요, 조금씩 실제 예제를 들면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대신 이 툴바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이 익혀 두셔야지만이 조금 능수능란하고 좀 더 확장된, 조금씩 확장되는 자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요거 나중에 설명드릴 때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 및 에디팅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우고 번지고 효과 넣고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는 스테이터스 바, 상태 표시줄이라고도 합니다. 한국말로는. 그래서 이미지의 상태나 환경, 내가 지금 무슨 명령을 쓰고 있는지, 이미지 사이즈는 몇 %인지 등등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특별한 건 없고, 내가 지금 몇 %로 보고 있지? 이렇게 100%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내가 지금 100%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판넬입니다. 이 전역을 판넬인데 지금 디폴트는 두 줄로 되어 있네요. 하지만은 한 줄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대지 자체를 작업 영역을 크게 만들고 싶으시면은 한 줄로 만드셔도 하는데 볼 수 있는 거는 한정되겠죠. 아무래도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크라고 합니다. 더크 판넬 덕이라는데 이것은 바로 위에 보시면 색상 있고 옆에 보면 색상 견본이라고 있네.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시면 색상 견본 있죠? 라이브러리, 여기도 보면 레이어, 채널, 패스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판넬 덕인데 이거 사실 끌어당기면 빠지기도 하고요. 밖에 있는 거를 끌어 밀어 넣으면 요 안으로 들어가거나 요 사이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에 묶어 놓을 수도 있고요. 이 덕이 있는 이유는 그런 용도로 활용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너럴 한 건데요. 환경 설정인데 이거는 솔직히 한 번 하고 말 거고요.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런 건 있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편집에 환경 설정 맨 밑에 있죠. 그거를 클릭하고 일반 누르면은 지금 환경 설정 창이 뜹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기술 미리 보기가 여기도 있네요. 즉 이 내용들이요. 다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중에서 우리는 요번엔 투명도와 색상 영역이라는 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투명도와 색상 영역. 자, 첫 번째 투명도 설정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투명도를 줬을 때 무슨 색을 줄지 대지에 기본적으로 디폴트를 처음 시작할 때는 백색으로 지정을 합니다만 때로는 뒤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무늬를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명도를 냈을 때 뒤가 뭐가 있으면은 그 존재하는 레이어의 컬러가 보이고 레이어나 다른 색상이 없는 경우에는요 바로 저 바닥 대지의 색깔 체크무늬가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격자 크기 조절하기도 하고 밝은 색을 할래 어두운 색을 할래 뭐 이런 게 뜨는데 굳이 이걸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거를 바꾸고 싶을 때는 뭐 여기 와서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실 여기 들어온 이유가 바로 색상 영역 경고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서는 색상 경고 또는 가무트라고 해야 되나요? 가머치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게 뭐냐면요. RGB에서 CMYK로 바꿀 때 소실되는 또는 표현이 어려운 색상, 유실되는 색상을 이 부분은 이렇게 색깔이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올 거야 라고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두 개 이미지가 동일한데 하나는 RGB고요. 하나는 CMYK네요. 보시면요. 왼쪽의 RGB는 조금 색상이 선명하기도 하는데 우측에 있는 거는 좀 탁하죠. 그거는 왜냐면 잉크젯이라는 거를 활용하기 때문에 잉크의 어떤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종이가 스며들면서 표현하는 어떤 한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여기 부분 초록하고 여기 부분 초록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이런 주황색 부분이 밝기 정도 봤을 때 여기의 밝기도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쪽을 가려놓고 봤을 때는 두 개의 차이를 찾을 수는 없을 정도입니다만 사실
이 전문가,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될 거죠. 이런 데에서는요, 하시다 보면은요, 이런 미묘한 차이까지도, 이거 왜 이렇게 탁하지, 둔탁하지, 이런, 누울해진 느낌, 출력하면서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 이유가 뭐냐? 처음부터 CMYK로 작업을 안 하시고, RGB로 작업하셨다가 CMYK로 바꾸셨거나, RGB 상태를 갖다 그대로 프린트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탁해지겠죠. 그나마 이거는 CMYK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화면상으로 보니까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조금 하나 더 볼까요? 예, 요번에는 아까는 이제 사진인데 요번에는 일러스트 이미지입니다. 자, 왼쪽 RGB, 오른쪽 CMYK인데 왼쪽에 있는 RGB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색상이 상당히 산뜻하고 발긋발긋하죠. 예, 보시면은 요런 머릿결의 보랏빛, 분홍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자줏빛. 여기는 칙칙하죠, 조금. 약간 시들기 직전인 무슨 풀 같은 느낌도 들고요. 예, 하지만은 이렇게 색상이 변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눈동자도 이걸 무슨 색이라더라?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요런 우리나라 단청 같은 색인데 여기 지금 탁해져 있죠? 약간 요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부분도 보시면 파란색들 보면은 요 표현하고 요 표현 차이가 있다라는 거. 요 부분이 없어졌죠, 거의. 네. 요런 차이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 CMYK로 할 거야.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출력할 거야 하면은 무조건 처음부터 CMYK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경고를 하냐? 바로 이렇습니다. 자, 최왼쪽에 있는 거는 RGB 모드고요. 오른쪽에 맨 끝 오른쪽에 있는 거는 CMYK인데 RGB를 갖다 CMYK로 바꿀 때 이런 식으로 회색 영역으로 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아까 잠깐 볼까요? 보면은 회색 영역으로 경고하는 이거 빨간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겠죠. 근데 좀 무섭겠다.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고 전환이 완전히 이제 유사색 가장 가까운 색으로 고쳐줍니다. 그러면 색이 유실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 부분하고 아무래도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이 부분 턱 밑에 그림자 부분이 여긴 비교적 살색이 드러나는데 여기는 그냥 거의 회색이나 어두운 그림자로 그냥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면 그냥 쓰시면 돼요. 예, 별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표현하는 걸 100% 구현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CMYK로 작업하시라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RGB는 뭐고 CMYK는 뭐냐? RGB 아시나요? 혹시? RGB 많이는 들어봤는데 지금 여러분이 미술 이론을 안 듣고 시험도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RGB는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해서 빛의 삼원색입니다. 레드, 그린, 블루. 레드하고 그린 사이에 중첩이 되는 거는 옐로우고요. 레드하고 블루 사이의 중첩은 마젠타고요. 그 다음에 그린과 블루의 중첩은 저기 뭐지? 시안입니다. 자, 보시면요. 빛은요. 중첩이 될수록 겹칠수록 밝은 색을 띠게 됩니다. 두 색에 비해서 밝은 색을 띠고 두 색에 비해서 밝은 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세 색이 만난 요 가운데는 화이트, 흰색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이거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고요. 빛의 삼원색은 이런 식으로 중첩이 될수록 밝아진다. 빛과 빛이 더해지니까 밝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페인트, CMYK는 페인트입니다. 색의 삼원색이라는 거죠. 옐로우, 마젠타, 시안. 옐로우, 시안, 마젠타 뭐 이렇게 쓰면 되죠. CMY. 예. 근데 K는 뭔가요? 자, 원래 CMY가 삼원색이고요. 삼원색이고 그 두 개가 겹쳐질수록 옐로우와 마젠타 같이 하면 붉은색이 나고 레드가 나오고요. 옐로우와 시안이 만나는 색은 그린이죠. 예. 그 다음에 마젠타와 시안이 만나면 블루라고 해서 점점점 색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세 가지 색이 만나는 부분 이론적으로는 블랙이 나와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왜? 빛은 점점점 밝아지니까 화이트가 나왔지만 페인트는 계속 그 위에 덧칠하게 되면 검게 되겠죠. 중첩이 된 부분들은 검어야 되는데 검질 않고 약간 다크 그레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K, 블랙을 갖다가 추가를 해주는 거죠.
사실은 빛의, 그러니까 색의 삼원색은요, CMY까지고요. 잉크젯 프린터에서 블랙이 들어가기 때문에 CMYK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CMYK가 색의 삼원색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CMY만 삼원색이고 블랙은 잉크에서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맞겠습니다. 네, 그래서 빛의 삼원색 자세히 보시면요,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 보시면은 레드, 그린, 블루로 돼 있고 레드와 그린 사이에 옐로우, 옐로우는 여기 있는데, 자 보시죠, 마젠타와 옐로우 사이, 마젠타와 옐로우 사이에 레드가 있는 거야. 네. 그다음 마젠타는 레드하고 블루 사이죠. 마젠타는 레드하고 블루 사이에 있죠. 그다음에 시안 같은 경우, 시안 여기 있죠. 그린과 블루 사이, 블루와 그린 사이, 예, 시안이 있다. 이렇게 차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니트하고 룰스라는 겁니다. 단위하고 그 격자, 눈금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눈금자 단위입니다. 센티미터로 할 거니, 밀리미터로 할 거니, 이게 어디 쓰이냐면요, 화면에 보시면요, 이제 작업 대지에 이 치수, 눈금자를 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1대1로 작업할 수 있게끔, 예, 하는데, 그런 자의 단위를 여기서 지정을 해준다.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문서 사전 설정 해상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아까 저희 세문서 만들 때 바로 클릭하자마자 300dpi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PPI죠. 300ppi로 나오는 이유가 지금 여기서 인쇄 해상도는 300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화면 해상도로는 72다. 화면 해상도, 이 모니터 해상도를 갖다가 72로 잡아놨다는 겁니다. 크게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포인트, 파이카 크기라고 있는데, 포인트, 포스트 스크립트 하고요, 프린터하고 일반 프린터에 사용하는데 피카의 단위가, 이 크기가 다른데, 그러니까 포스트 스크립트용 프린터 있고요, 일반 프린터가 있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프린터는요, 피카의 단위가 서로 다르대요. 그래서 이 피카의 단위를 적절하게 사양에 선택해서 프린트할 수 있도록, 맞게끔 프린트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는 것이 여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포스트 스크립트 많이는 들어봤고, 일반 프린터, 피카는 또 뭐예요? 피카는 피카츄도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피카 아니라 파이카입니다. 파이카 단위는 뭐냐? 파이카 한번 보시죠. 자, 파이카는 뭔가요? 파이카는요, 활자 크기를 재는 단위라고 합니다. 72분의 1 feet나 6분의 1 인치로 표시를 한다네요. 그래서 1파이카는 12포인트고요. 파이카라는 단위는요, 1785년, 참 오래전이죠. 프랑스 암브로아즈 레클라디도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 만들었는데 이거를 왜 만들었을까 고민하게 되네요. 아마 이 사람은 활자 연구자일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1파이카, 프랑스에서는 1파이카가 12디도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네요. 디도가 이 사람이 성이죠. 프랑스와 암브라즈 레클라 디도, 그 디도라는 말을 써서 12디도 포인트라고 했는데, 이게 약 12 곱하기 0.376은 4.512mm, 즉 0.177인치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 미국 1파이카는요 0.013837피트, 즉 72.27분의 1 피트입니다. 어렵죠? 저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1파이카는요 0.16010444인치, 4.2175mm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4.5고요. 여기는 4.2 정도 나오네요. 4.2, 4.5.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0.12mm 우리가 구분할 정도면은 대단한 실력이죠. 그래서 현대 컴퓨터는 이거를 통합을 시켰죠. 1959년 이걸 통합을 했는데 국제 표준 피트, 여기는 72분의 1로 4.233mm 또는 0.16인치로 표시를 한다. 그래서 1파이카는 4.233mm다 또는 0.16인치다, 166인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좌우간 이게 4.233 정도는 외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파이카라는 뜻이 4.233 파이카, 1파이카인데 글씨의 크기, 활자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몇 파이카로 할 거냐에 따라서
글씨 크기가 점점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파이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포스트 스크립트 많이 들어봤는데 포스트 스크립트는 또 뭔가요? 아, 이게 말이에요. 봤더니만 프린터 언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84년 미국 어도비사에서 개발이 되었대요. 포스트 스크립트라는 게. 그래서 기계에 무관한 그래픽을 위한 페이지 설명 언어, 즉 페이지 디스크립트 랭귀지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1984년 이에 언어가 명세가 공표가 되고요. 야, 이런 거 만들었어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85년 이듬해에 언어 번역기가 내장된 레이저 프린터가 나왔다면, 이거 분명히 얘네들은 이 프린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언어부터 먼저 만든 거예요. 아니, 프린터를 만들었는데 언어가 필요한 거지. 아씨, 이거 글씨가 계속 뭉개지고 안 좋은데, 안 깨끗해 막 이러죠. 그게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스트 스크립트라는 언어가 랭귀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외 포스트 스크립트 업계 표준이 되고요. 텍스트 기술을 있도록 이제 언어 명세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국, 일본어 등 많은 기술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포스트 스크립트 도대체 뭘까요? 이거 보시면 아실까요? 이제 우측에 있는 건 같은 A지만 우측 좌측 다 A인데, 우측에 있는 건 비트맵 타입이고 좌측에 있는 건 포스트 스크립트 타입이다. 도대체 이 차이가 뭔데요? 인쇄를 하는 경우에는요, 이 글씨체가 즉 포스트 스크립트 타입체가 보다 더 뭐라고 하지? 선명하게 출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글씨 선명도. 그리고 포스트 스크립트를 놨을 때는 글씨를 키우거나 줄였을 때 번짐 효과가 없지만, 비트맵 같은 경우에는요, 축소시켰을 때 문제가 안 되지만은 확대했을 경우에는 글씨 번짐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이 포스트 스크립트의 강점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언어를 다 이해하는 프린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언어를, 그러니까 변환을 출력을 할 수 있게끔 변환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기준이 뭐냐? 파이카라는 걸 기준으로 변환을 해준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제 포토샵에서 쓰시다 보면요, 글씨를 갖다가 깬다라고 그래요. 깬다.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글씨를 끼지 않고 텍스트로 갖고 있는 경우는 포스트 스크립트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포스트 스크립트 상태이기 때문에 폰트 형태를 바꾸면요, 이걸 그대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어요. 반면에 비트맵인 경우는 이미 저렇게 비트맵 이미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변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걸로 고정화되죠. 자, 이거의 장단점이 뭐냐? 포스트 스크립트 타입으로 되면은 글씨 키우거나 작아져도 글씨 깨짐이 덜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다양한 폰트를 바꿔줘도 바뀐다고 얘기를 했죠. 단, 내가 출력하려는 프린터가 있는 컴퓨터에 이 폰트 글씨체가 없으면 구현이 안 돼. 비트맵은 글씨 크기를 줄이고 늘리지 않는 한도 안에서는요, 이미 이미지화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비트맵이란 이미지이기 때문에 다른 프린터에 가서 해도, 폰트가 없다고 해도 이건 이미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 스크립트와 비트맵 타입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차이가 더 나냐? 그 레졸루션,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차이가 안 나는데, 레졸루션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차이가 커지겠죠. 레졸루션이 작아지는 방법은 확대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확대한다? 한번 그러면 레졸루션 알아보기 전에 픽셀이란 말 우리 많이 써. 야, 너네 그거 몇 픽셀짜리야 뭐 그런 말 쓰죠. 픽셀이란 픽처 엘리먼트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픽셀의 픽과 EL, 그래서 PIX죠. X, EL을 써서 픽셀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픽처와 엘리먼트, 픽처 엘리먼트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모니터 등에 나타난 디지털 이미지의 경우 수많은 타일의 모자이크 그림과 같은 사각형 픽셀로 이루어진대요. 모자이크 그림처럼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모자이크처럼 보여. 타일을 다닥다닥 붙여놓은 그런 모자이크 그림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하나가 그 타일같이 하나의 타일이 픽셀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다시 필름의 화소하고도 같은데요. 우리 필름 카메라라는 거 있죠? 거기 보면 몇 화소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화소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화소를 조그만데 더 늘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필름을 키웁니다. 필름을 키우는 대신 영사되는 부분은 좁은 데를 쓰겠죠. 그러면은 레졸루션은 올라갔는데 화면이 작아지면은 더욱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보통 35mm 우리가 카메라로 쓰는 일반 카메라라 필름 카메라라는 거는 35mm를 쓰는데 영화에서는 그렇죠. 우리 70mm 썼어, 뭐 120mm 썼어. 이런 얘기는요. 그만큼 해상도를 좋은 걸 썼다, 비싼 거 썼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자, 그 다음에 뭐 아까 밑에 있는 픽셀 픽처와 뭐 엘리먼트의 합성 조어다 이거 뭐 같이 다시 한번 나왔네요.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나 스캐너 등이 기종에 따라 픽셀 수가 표시되어 있으며 수치가 높을수록 화상이 조밀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 화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계속 픽셀 설명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이미지의 해상도를 얘기할 때 이미지입니다. 모니터나 프린터의 해상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설명할 때는요, 몇 dpi야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몇 ppi야 라고 묻는 것이 맞습니다. 왜? 픽셀스 per 인치, 인치마다 1인치 제곱 1인치마다 너 픽셀이 몇 개짜리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1인치 1인치 안에 몇 픽셀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미지든 픽셀, 픽처 이게 되기 때문에 PPI입니다. 그래서 이는 1인치 안에 몇 개의 픽셀이 존재하는지 수치로 표현하는 거고요. 특정 디지털 이미지를 픽셀 증가 없이 디지털을 픽셀의 증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즉 5cm에 72 dpi, PPI를 썼어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이즈를 확대 5cm를 10cm인데 그래도 72 pp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뿌옇게 보인다는 거예요. 모자이크처럼 보인다는 거죠. 단위 면적당 PPI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왜냐면 5cm, 5cm에 72였던 게 10cm, 10cm에 72니까 더욱 숫자는 줄어든 셈이죠. 거꾸로. 네. 반대로 픽셀의 수가 감소 없이 이미지 사이즈를 줄인다. 즉 10cm의 72 pp이를 5cm, 5cm pp이로 안으로 72 pp이로 줄이면 결국은 더 해상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대신 이미지가 작으니까 좀 보기 불편하겠죠? 예, 이 얘기입니다. 자, 밑에 또 나왔네요. 방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35mm 필름 해상도의 디지털 이미지 해상도와 비교하면 픽셀 수는 600만 화소에서 픽셀에서 1800만 픽셀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1800만 픽셀이면요.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1800만 픽셀 정도면은 쓸만하네, 괜찮아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지금 우측에 있는 것이 그 오리지널 이미지인데 그거를 확대를 했더니 이렇게 네, 모자이크처럼 보이죠? 진짜 타일들이 쫙 껴있는 걸 보는데 저거 하나하나가 바로 픽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거 하나하나를 픽셀이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측에 본 거를 갖다가 무진장 확대를 한 거거든요. 무진장. 그렇게 확대를 했을 때 드러나는 이미지가 이렇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아까도 얘기한 거 5cm가 지금 5cm였을 때 우측이 5cm라고 보면 되죠. 5cm, 5cm였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게 10cm, 10cm 하니까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픽셀 수를 그러니까 그 PPI를 변화 없이 그냥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DPI는 뭐예요? DP는 dots per inch라고 합니다. 1인치 안에 다트 점이 몇 개 있는데 이거는요 모니터 해상도, 프린터 해상도를 의미합니다. 또는 이게 프린터나 모니터의 출력,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해상도라는 의미가 자체가. 그래서 화면 가로 세로 인치당 몇 개의 다트가 있는지를 의미한다. 해상도를 얘기합니다. 해상도. 그 다음에 픽셀의 해상도가 1비트라면 여기 나오죠? 1비트. 그럼 두 가지 색상을 표현한대요. 1, 0, 1, 0, 1, 0, 1 해서 두 가지 색밖에 표현을 못 하는데
그럼 8비트는 뭐냐? 256 컬러가 나온다. 256 컬러의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24비트라면은 1700만 컬러로 표현을 하는데 밑에 보시죠? 1700만 컬러라 하면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 치수랍니다. 이게 바로 물리적 한계 치수. 그러니까 1700만이 넘으면요. 사람이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처럼 전문적으로 색을 다루는 사람들은요. 그 이상도 살짝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컬러에 노출이 돼 있으면요. 그 색상 인지 능력이 뛰어나지만 안 하게 되면 지금 도심처럼 회색으로만 돼 있는 경우에는요. 사실 색을 인지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DPI는 뭐다? 프린터, 모니터, 해상도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오브젝트, 사물, 디바이스. 죄송합니다. 디바이스의 해상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72ppi와 300ppi인데요. 위에 해상도, 모니터 해상도에서 같은 모니터 해상도에서 뭐 별 차이 없겠죠, 사실은. DPI, 뭐 똑같이 이해해도 좋긴 하겠네요. 예, 똑같은 DPI에서도 300dpi, 72dpi 안에서도 PPI도 상관없고 뭐 이걸 확대했을 때 72ppi, DPI인 경우, 72dpi인 경우, 그리고 300dpi인 경우 우측에 요 해상도가 작게 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둘 다. 하지만 72dpi 디바이스에서 확대를 하면 이렇게 뿌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300dpi 디바이스에서 확대를 하면 보다 확대해도 그 깨짐이 덜하다는 얘기죠. 요 차이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뭐냐? 내가 300ppi 했는데 72dpi에서 키면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구현을 못하니까. 오브젝트.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여건이 좋아야 돼요. 내 이미지도 해상도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출력하는 프린터든 모니터든 이것도 해상도가 좋아야지만이 그것이 올바로 나한테 받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자, 요즘 번외입니다. 번외. 지금 5G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UHD 나오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모니터가 UHD인데 전송 속도가 2G면 어떨까요? 요즘은 광 케이블 써 있는데 구리 케이블을 보내. 전송 속도 무지 늦겠죠. 그러면은 내가 볼 수 있는 UHD이지만은 보내지는 데이터는 몇 기가야. 하지만은 파이프는 낚싯줄만한 파이프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우겨 넣어가지고 저쪽 맞은편에 있는 모니터로 보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구리선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쓰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막 케이블이 엄청 두꺼워지는 애들도 있는데 광 케이블은 빛으로 쏘기 때문에 엄청 빨라지겠죠. 대신 광 케이블의 단점은 소실이 있어요. 그래서 컨버터가 튕겨주는 애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대신 이제 속도가 빠르니까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다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UHD나 휴대폰의 어떤 전송 속도를 좋은 걸 디바이스가 좋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저장하는 게 좋은 기반에서 되는 게 아니라 전송하는 것. 그래서 저장하는 거, 저장해서 전송하는 거, 전송해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송출해서 받아서 보여지는 것들이 다 좋아야만이 제대로 된 영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UHD 막 나온 지 꽤 됐는데 사실 UHD로 보고 계신 프로도 별로 없고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은. 하지만 이제 5G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요. 아마 이 사람들이 케이블 깔고 하는 것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작업한 것들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가격이 올릴 겁니다. 5G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격을 올려서 받을 계획일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투자 대금을 이제 회수를 하겠죠. 개발비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거는 땅덩어리가 작아서 고맙게도 옛날엔 땅이 작은 게 좀 억울했는데 요즘은 땅이 작으니까 이런 거는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바짝바짝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잠깐 여담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 내가 작업한 게 70인데 모니터가 300이라고 해서 300처럼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작업한 게 300이라고 해서 모니터가 72이면은요, 해상도가. 그러면 제가 볼 수 있는 것도 72밖에 안 돼요. 프린터도 72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12,000 뭐 막 작업을 해도 출력된 건 72로밖에 출력이 안 돼요. 예. 예, 그 학생들한테 가끔 작업을 좀 해가지고 오는 걸 보는데 이제 대형 출력을 위해서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집에서 출력하는 거, 집에 데스크탑용 출력하실 때는요 300dpi가 맥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아무리 프린터 좋아도요 300 이상 구현하기가 쉽지도 않고 300이면 충분해요. 사실은 300 PPI로 작업해도. 그런데 뭐 UHD로 볼 것도 아니고 인쇄해서 볼 건데 굳이 1200 DPI인가? 제가 그걸 보고 2700 DPI인가?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A4 사이즈인데 1기가가 넘더라고요. 파일이. 그걸 열는데도 결국 못 열었죠? 한 15분 정도 기다리다가 이게 도저히 작업 못하니까 300 PPI로 해와라. 이거 아무리 이렇게 해와도 내 프린터는, 왜냐면 그 친구 이제 프린터가 안 되니까 프린터 해달라고 왔었거든요. 프린터가 어차피 300 DPI를 이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300으로 낮춰서 갖고 오라고 해서 작업을 해드린 적인데 너무 과용은 하지 마십시오. 예, 거기에 맞는 적절한 작업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 사실 레졸루션 해상도 얘기를 하긴 했네요. 예. 제가 이런 사전 픽셀과 PPL, PPI죠. DPI, PPI 가지고 이제 레졸루션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해상도를 의미한대요. 리졸루션. 그쵸? 이미지 몇 개의 픽셀 또는 다트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리고 이미지 크기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컴퓨터 데이터로는 픽셀로 표현하고요. 그쵸? 이미지 크기. 얘기할 때도 그렇고 또는 인치나 센티미터로 합니다. 몇 센치 몇 센치 뭐 네 그림 몇 센치 몇 센치 이건 그냥 똑같이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의사항은요 모니터상의 인치나 센티미터는 실제 단위를 사용하여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상에 그쵸 내 모니터상에 1인치 뭐 15인 210에 297 그쵸? 210에 297 밀리미터로 작업을 했다. A4 사이즈로 했는데 줌인 줌아웃 할 때마다 그 크기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력물에서는 모니터상이 상이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 해상도를 얘기할 때는요 640에 480이라고 하고 또는 800에 600이라는데 이 정도면 되게 작죠. 요즘 모니터 꽤 좋습니다. 2000 얼마씩 나와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작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깜빡하고 너무 요리하다 보니까 오버를 했습니다. 지금 약 한 23분 정도 했는데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숨 좀 돌리고 다시 한번 하는데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예 포맷하고 확장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